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실 때 지금 안양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를 실거주로 노리고 있어요. 근데 네. 여기는 좀 약간 공급이 있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더라도 여기는 기회로 삼고 실거주로는 아니면 뭐 1주택으로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지역들을 좀 골라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네. 거거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 평상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주변 분들이 네. 부동산에서 관심을 안 꺾고 강의도 안 듣는 분들이 많아졌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돈 낸다고 하니까 휩쓸려 다니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시점대쯤 되면은 오히려 지금 뭐 어느 동네가 얼마 떨어졌네, 뭐 시장이 뭐 문제가 됐네, 뭐 이런 얘기만 지금 기사만 보이실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기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사실상 계속해서 오르는 지역이 존재할 수는 없다. 네. 이게 나중에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시기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는 상황인데 네. 지금 안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히나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네. 지금 안양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또 다른 기사가 나왔다라는 사실들을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 지역 거점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네, 있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12월 중순에 나온 기사네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경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32곳이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됩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안양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안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들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안양이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S급이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정도로 좋아지는 곳이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지역도 보면은 못 사는 곳도 있고 뭐 좀 남아 있잖아요. 네네. 이 지역을 갖다가 지역 새 거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네. 여기서 보면은 뭐 재개발, 뭐 재건축,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있을 텐데 네. 그러지 않아도 좋았던 지역인 안양인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조금 안 좋았던 지역도 지역 거점으로 바꾸겠다. 그럼 안양 전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곳들이 지금 꽤 몇 군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금방 전에 얘기했던 S급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지역들을 바꾸겠다. 네. 그러면은 이 지역들이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흐름에 따라 잠깐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네. 지역이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양이 뭐 3억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보는 사람들만 있을 텐데 꽤 많을 텐데 네네네. 지금 반대적으로 이런 기사를 같이 보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네. 나중에 지금 미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둔다면 오히려 싸게 사고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네. 가장 저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지 중에 하나가 마곡지구였잖아요. 마곡, 그쵸. 네. 마곡도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었죠. 네네.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게 아마 이번 2014, 15년도 요때쯤 보게 되면 네. 그 시점에 분양가 아마 제 기억으로 30평대 5억대였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엠벨리.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에 5억의 분양에서도 분양이 잘 안 됐던 곳이었었어요. 왜? 마곡이 그 당시의 모습은 네. 허허벌판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바뀌는 곳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바뀌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안양이라고 하는 곳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안양이라고 하는 곳들을 그러지 않아도 좋아하는 곳 근데 그 주변에다 지역 거점 만든다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S급이 잠깐 흔들릴지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러면 되게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네네. 이렇게 저는 보면서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려면은 저는 이런 기사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 지역, 떨어졌다고 하는 그 지역들의 주변에서 무엇이 생겨나고 무엇이 개발되고 또 무엇이 들어오고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락한다고 나오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구간으로 잡아봐도 되겠다. 그럼 내년도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던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영향이 있겨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한 5, 60%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그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어진 그 침체가 이어진 게 있었다. 그러면 저는 내년
3월 그 대선 전후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상황을 보고서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네. 집행과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네. 그다음에 내년 7월 달 이후에 나타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 재갱신 도래하시는 분들 네네. 그 분들에 대한 전세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방 압력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부분, 매매 시장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전세가를 빼도 이거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바로 나온 기사인데요.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거래가 뚝 전세 매물도 쌓인다. 지방은 뭐 더 심각하고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중랑구 아파트 세입자 급고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 이사비도 지원하고 요거는 전형적인 하락장 초입 국면의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요? 세 맞추기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사실 내년도에 나오는 뭐 제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없는 얘기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기사를 쓰신다는 게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상승을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 이제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인데 한국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은 뭐 100 이상에 지금 유지됩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100 이하로 꺾였거든요. 전세 수급 지수가. 그 아무래도 그냥 요거는 공급 많다는 전세 매물이 좀 쌓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시점 자체가 비수기라고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수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날 움직이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지금 전세 가격에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런 신호가 지금 하락의 전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락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지방 하락장에 꽤 오래 물려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제 세입자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런 세 빼달라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약간 이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세가가 흔들리면서 이제 하락장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서울에서도 이런 거 쌓이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모습이 지금 되게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것까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하락일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또 믿지 못하겠는 게 가장 뭐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수기 시장에 있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을 가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졌네 뭐 했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년 2월 3월에 보고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 2월 3월에 보고. 2월 3월에 보고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심리가 다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 물건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심리적인 위축 상황에서 그걸 갖다 또 얹기에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난 다음 내년 초죠. 2월 전후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판단하는 게 맞다. 이걸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건 물론 그 말씀 맞습니다. 지금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하락의 징조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상황 그 상황이 됐을 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비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지뢰로 먼저 해석하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그다음에 그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신경 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년도에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사람들과 이거 사전 청약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다 견세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전세로 남아 있거나 네. 또는 월세로 가야 되는 분들. 사전청약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뭐 그냥 전세로 살다가 그 분양받으면 되니까. 네, 그래야 네.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내년쯤 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전세 대출을 제대로 해주나 안 해주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분들이 올해까지는 확실히 나오고 이제 음. 거의 끝난 거죠. 올해는 이제 올해 끝났는데 내년에는 또 다시 전세 대출 조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들이 사전청약을 받았으니까 애를 받았다 네네네. 또는 기대를 한다. 네. 또 이런 분들 같으면 결국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를 연장해야 되는 전세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네네. 혹시라도. 네네. 그럼 이분들은 갈 때가 집을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구입하면 청약된 거 그냥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월세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세 월세 시장이 내년 초중반에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비수기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내년으로 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계속해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전세 시장에 머물도록 유도를 하려고 한다. 네. 지금 지금 분위기가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몇 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서울의 월세 시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맞아요. 얘기를 했던 거. 월세는 확실히 올라갔어요. 네. 이미 체감이 됩니다. 네. 월세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표현했던 그 계약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네네. 내년 7월달, 8월달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못 받으면 그 사람들 그러면 결국 월세로 가거나 네. 지역을 옮겨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 나오면 네. 그분들이 결국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보다 더 매물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매물이 늘어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지. 8월 되면은 청구권 쓴 게 이제 만기되고 되니까 요 이중 가격이 해소되면서 네. 전세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올 거다. 네. 요게 이제 거의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그냥 그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분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려면 이 가격을 올리려면 매물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기존 전세 시장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전 네네. 단계에서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극단적인 비유겠지만 네네. 강남구 대치동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네네. 대치동입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었어요. 예, 이해하기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자 이분들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전세는 예를 들어 10억인데 네. 주변을 보니까 15억이더라. 15억이다. 네. 네. 그럼 5억을 올려줄 돈은 없죠. 네. 그럼 평촌으로 가나요? 근데 갈 수도 네네. 있겠지만 결국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네. 내 애가 네.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거는요 반전세예요. 월세가 올라간다. 네, 반전세거든요. 그러면 전세 네. 보증은 그대로 놔두고 월세 조금 만들어냅시다. 네.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 내보내고 난 다음에 새로 구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네. 어떤 리스크도 방지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반대로 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기도 하고 네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저도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처음에 네. 한 2, 3개월 전에 있었어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 그래서 평촌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건 반전세네. 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전세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네, 반전세라는 옵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어차피 반전세를 살면서 월세 내는 거 길게 네. 낼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치. 어쨌든 분명한 건 2년, 최소한 2년 또는 네.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고 네, 네. 나중에 조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딴 동네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그럼 내년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 또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네. 월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네. 전세는 그대로이거나 약간 상향이동 또 월세 증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거지 빈집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 모든 지역이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겠죠. 대치동.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치동은 사실상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대체 불가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대체 불가한 지역 말고 내가 뭐 대체 불가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좀 약간 양극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대체 불가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반전세가 돼서 월세가 올라가고 계속 그게 되겠지만 네.
또 다른 데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모르겠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되게 복잡한 네. 부분이긴 하죠. 근데 네, 그런 네. 것들이 결국 예를 들어서 대치동을 얘기를 했지만 네. 중간 단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성동구 네. 또는 뭐 은평구 이런 동네에서도 자체적으로 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경기도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네. 그 파급 효과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그러니까 네.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가 그래도 조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가장 네. 큰 유지하는 게 거기에요. 여기에 하락이 되려고 한다면, 되려고 하면 지금 월세가 늘어나잖아요. 네. 월세가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따질 거예요. 따져보면서 네. 또 금리까지 인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금리 인상 규모가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 받는 규모랑 월세 내는 규모 따져보겠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쯤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러려면은 저는 한 1, 2년 정도 그걸 갖다 직접 경험해 보면서 판단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내년은 네. 조금 움직임이 상승 가능성 후년 그 후년이 이럴 때 그때 이제 그 하락의 가능성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